안녕하십니까. 책 좀 그만 보세요. 김필산이 알려드립니다. 양자역학의 확률적 비결정론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줄까요? 여러분, 테드창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테드창을 모르신다 해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떠먹여 드립니다. 테드창은 SF 소설가로 영화 컨택트의 원작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영화로 유명하겠지만 원래 SF 소설계에서는 넘사벽 소설가로 원래부터 유명했습니다. 쓰는 소설마다 네뷸러 상이니 휴고 상이니 하는 여튼 SF 소설에서 킹왕짱 좋은 상들은 다 수상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 사람 원래 회사원으로 퇴근하고 짬짬이 취미로 소설 쓰는 사람입니다. 김필산이랑 비슷한데 김필산은 유명하지 않다는 점만 다르네요. 테드창의 신간 숨의 단편 중 마지막에 실려있는 불안한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소설은 양자역학과 평행우주에 관한 소설입니다. 소설상에서 프리즘이라는 통신 모뎀 같은 물건이 나오는데 이 물건은 키보드와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어서 누군가와 화상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랑 채팅을 하냐고요? 바로 평행우주의 자기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합니다. 고전역학이란 결정론적 세계관입니다. 양자역학은 결정론적 고전역학과 매우 다른 확률적 비결정론을 가진 세계관입니다. 결정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입자의 초기 상태, 즉 위치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입자의 미래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계산은 이론적으로 틀릴 수 없이 정확하며 이론적으로 모든 입자의 초기 상태를 알고 있다면 모든 미래를 한순간도 틀림없이 예측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우주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피자를 시킬지 보쌈을 시킬지 단지 빅뱅의 초기 입자의 상태만 가지고 예측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자역학은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은 입자가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모든 입자들, 여러분의 몸과 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입자들, 모든 원자와 분자들은 사실 입자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이런 파동이라는 거죠. 파동의 진폭값은 확률을 나타냅니다. 어떤 입자의 파동이 어떤 위치에서 0.5의 값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입자는 관측할 때 0.25의 확률로 그 위치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확률론에 따르면 우주는 결정론적이지 않습니다. 입자가 가진 초기 파동의 값을 알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입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확률만 알고 있을 뿐이며 미래에 입자가 어느 위치에 있게 될지에 대한 어떤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확률적 비결정론입니다. 결정론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데 반해서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입자의 확률 수치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0.5의 확률을 가진 입자는 이곳 아니면 저곳 둘 중에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찍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이상한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데요.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가 파동 형태로 중첩되어 있다가 상자를 여니까 산 고양이 또는 죽은 고양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얘기 다들 들어는 보셨죠? 즉 우리는 고양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과거 정보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상한 세계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한 휴 에버렛이라는 물리학자는 다세계 해석이라는 평행우주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파동의 형태로 겹쳐져 있던 산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의 파동이 우리에게 관측되면 그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 혹은 살아있는 고양이로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고양이의 평행우주와 산 고양이의 평행우주 두 우주로 나뉘어 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살아있는 고양이의 평행우주와 죽어있는 고양이의 평행우주는 영원히 빠이빠이 하게 되는 것이죠.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졸래 어이없고 황당한 SF 설정같이 들리지만 의외로 지지하는 물리학자가 꽤 됩니다. 대표적으로 맥스 테그마크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책을 냈죠. 솔직히 책은 좀 어렵습니다. 테드창의 소설 불안한 자유의 현기증에 출연하는 프리즘이라는 장치의 버튼을 누르면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따라서 파동함수의 붕괴를 일으켜 우주를 두 평행우주로 쪼개버립니다. 원래대로라면 두 평행우주 간의 통신이 불가능하겠지만 즉 죽은 고양이의 우주에서 산 고양이의 우주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지만 소설이기 때문에 프리즘의 키보드와 모니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거나 카톡을 하거나 유튜브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래 주제인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번 동영상에서 자유의지 입자라는 물리학에 완전히 위배되는 입자를 상정하지 않고는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생각해봤던 물리학이란 사실 결정론적 세계관이었습니다. 모든 입자의 미래는 예측 가능하고 미래의 길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다는 바로 그 결정론이요. 그러나 만약 확률적 비결정론, 즉 양자역학이라면 어떨까요? 죽은 고양이의 평행세계와 산 고양이의 평행세계의 가능성이 있어서 자유의지가 그 두 우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세계관이라면 우리가
내가 피자를 먹을지 보쌈을 먹을지 고민하는 순간 양자적인 파동 붕괴가 확률적 비결정론을 통해서 피자 뉴런을 건드려 발화하게 하는 것이라면요. 양자역학에 대한 자유의지 해석은 생각보다 꽤 많은 물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치오 카쿠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음 위의 미래라는 책에서 그는 우주는 양자역학과 혼돈 이론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우연적인 파동 붕괴는 피자를 먹는 평행우주와 보쌈을 먹는 평행우주를 열게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피자를 먹는 평행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로요. 좋습니다. 양자역학이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구원했군요. 물량 만세! 과학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정말로 과학이 자유의지를 구원했을까요? 데니얼 데니시라는 철학자는 자유는 진화한다는 책에서 양자역학은 자유의지를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정론에 따르면 우리는 피자를 먹는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 시간을 돌려도 피자 뉴런을 또다시 활성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자 뉴런은 과거의 모든 입자들 간의 위치와 속도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지배되며 미래 100% 발화하게 될 운명이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에 따르면 피자 뉴런은 발화될 가능성이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보쌈 뉴런이죠. 그러나 이 우연적 선택 또한 물리학이 지배합니다.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당신이 정말로 피자의 평행우주와 보쌈의 평행우주를 나눴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자유의지가요? 아닙니다. 우주를 아는 것은 단지 양자적 비결정론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으로도 여전히 자유의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입니다. 테드 창의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에 나오는 한 구절에서 등장인물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의사결정은 양자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고전역학적 현상임을 지적했고 나가서 선택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주를 새로운 갈래들로 분기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테드 창은 양자역학이 자유의지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현존하는 최고의 SF 소설가답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에 불과한 것입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가 재판을 받을 때 그를 처벌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는 결국 살인을 저지를 미래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스스로 그것을 막도록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었으니까요. 또는 그는 살인을 저지르는 평행우주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평행우주로 분기될 그 당시에 그의 자유의지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우주를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우연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우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단지 입자의 붕괴에 따른 것이었죠. 자유의지가 허상으로 밝혀지면요 모든 법체계와 사회가 말 그대로 붕괴될 것입니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니얼 데니시라는 철학자가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 자유의지를 구원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